유튜브 구독 좀 해주세요. 자, 예, 여러분 어떠셨어요? 가채와 관련된 영상을 한번 보았습니다. 이게 지금 조선 사치로 물들다 128회 역사 채널 128회를 같이 보셨는데 가채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 이런 사극 드라마 이런 걸 보시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배우들이 가채 무게가 그렇게 무겁다, 목 디스크 걸렸다 이런 얘기도 들어봤었고, 저는 그런 내용을 들었어요. 동의인가? 동의란 드라마가 원래는 그 시기가 숙종 그 이후 막 아무튼 그 시기이기 때문에 원래 동의 드라마 때는 가채를 쓰는 게 맞는데 그 동의에는 머리에 가채를 쓰지 않았어요. 근데 그 감독이 원래 대장금 감독인데 대장금 촬영 당시 여배우들이 가채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는 걸 보고 다음 사극에서는 꼭 가채를 빼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서 시기가 원래 가채를 써야 되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채를 없애고 그냥 이런 장식 있죠? 요런 장식으로 요런 장식으로 대체를 했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사극을 봤을 때 제 얼굴이 너무 안 보이네요. 사극을 봤을 때 어쩔 때는 이렇게 나오고 어쩔 때는 가채를 하고 도대체 무슨 시기의 차이인가 보시면요. 영조와 정조 시기에는 가채를 쓰지 않습니다. 영조 때부터 가채 금지령을 내렸고 정조 때는 아까 내용 나왔지만 정조 때는 가채 신금사목이라고 해가지고 가채 신금사목 구체적으로 가채를 사용하지 않고 가채 대신 뭐 이런 첩지를 올린다던가 여자의 머리는 어떻게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걸 명시한 이런 가채 신근사목이라는 걸 발표하고 나서 영조 정조 때부터는 가채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명성황후 뮤비를 보더라도 뮤직비디오를 보더라도 명성황후는 가채를 쓰지 않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뭐 결혼을 할 때나 뭐 이럴 때는 이제 결혼할 때는 화려하게 머리를 장식하지만 평소에는 가채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가채라는 거는 요런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필기하지 않고 여러분들하고 그림 자료를 보면서 많이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요런 게 바로 이제 가채죠. 근데 이 가채는 실제로도 이 임모로 하기 때문에 임모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되게 비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사극에서 임모를 사용하지 않고 가짜 가발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광택이라던가 그런 게 좀 틀리대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비싼 임모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무게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이 정도 가채는 제일 안 무거운 정도가 4kg, 4kg에서 5kg고 제일 무거울 때는 15kg 정도래요. 여러분 머리에 15kg를 얹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진짜 목 아플 것 같아. 그래서 저도 한번 가채를 한번 표현해 볼까 해가지고 오늘 사실 한복을 입고 검정 스타킹으로 이런 걸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집에 제 검정 스타킹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안 했습니다. 아무래도 15kg라는 건 정말 대단하죠. 제가 최근에 무슨 박신혜가 상요원인가 그런 드라마 나오는데 박신혜 가채 무게가 20kg? 뭐 이런 기사를 봤어요. 아니 20kg 머리에 어떻게 얹어? 근데 실제로 정말 진짜 무거워가지고 실제로 어린 며느리가 가채 무게 때문에 목이 부러져 죽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시아버지가 이렇게 딱 오셨는데 인사드리려고 일어섰다가 목 이렇게 부러지는 정말 그런 잔인한 일이 있을 정도로. 자, 아무튼 가채에 대해서 제가 어느 웹툰에서 이렇게 따왔어요. 가채 약 사진이 가채 샥. 자, 가채는 머리 위에 얹는 장식 가발, 진짜 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들어서 매우 비싸다는 거. 그래서 가채 이 마네킹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이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잠깐만요. 이렇게 요거를 가채 가격이 무거울수록 되게 비쌌다라는 거. 내 얼굴 너무 가려진다. 이거를 원래 크기로 보여드리다 보니까. 그래서 가채를 되게 여성의 명품식으로 해가지고 이 웹툰에서는 표현을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조선왕조 실록이라는 웹툰에서 따온 건데 보시면 막 주모로 나오거나 좀 가난한 그런 사람들은 가채를 이렇게 한 번만 두르는데 기생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왕실 그런 막 중전 후궁 이제 왕실 사람들은 가채를 한 번, 두 번, 세 번 삥삥삥삥 두르게 되죠. 엄청나게
비싸다고 합니다. 정말 비싼 가치의 가격이 어느 정도냐면 이때 당시 향리의 월급에 한 달 월급에 한 거의 50배에 달하는 가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가치가 너무 비쌌다고 합니다. 근데 가치가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는 조선시대는 그 자기의 머리카락은 부모님한테 받은 거기 때문에 머리카락 한 올 자르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태어나서 계속 죽을 때까지 머리를 자르지 않았어요. 남자도 여자도 뭐 신체발부 수지부모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머리카락을 구하는 게 힘들어요. 그럼 누구의 머리카락을 샀느냐? 정말 가난한 이제 노비라던가 노비나 여승들 그리고 이렇게 죄를 지어서 귀양 가게 됐던 가족들이나 아무튼 이제 머리카락을 파는 사람들이 너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가치가 그렇게 비쌌다고 합니다. 화면을 분할해서 하면 얼굴이 잘 보일 텐데. 화면 분할? 뭔 소리지? 화면 분할을 제가 지상파 방송이라 지금 화면 분할이 안 돼요. 자, 그리고 가채와 관련된 가채 레벨 제가 사진도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가채는 얼마나 그 가치가 풍성하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그 신분도 나눠지는데 자, 이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사진을 보시면 여기 밑에 있는 아무래도 여종 같죠? 여종이나 좀 직분이 낮은 사람은 한 번밖에 안 눌렀어요. 그 다음 레벨 중간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그리고 옆에 장식을 많이 이렇게 화려하게 가채에다가 또 장식을 꽂게 되죠. 그래서 레벨에 따라서 그 신분에 따라서 가채와 화려함도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 EBS 이거를 트는 것에 대해서 저작권 걱정을 하시는데 역사 채널 이 방송을 아프리카 TV에서 스티커로 우리가 구매를 하고 방송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미 그쪽과 협의된 상황에서 제가 오히려 이 역사 채널 이 방송을 제가 홍보해주는 방송이기 때문에 그런 저작권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푸우님 감사하고요. 그리고 가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제가 준비한 사진 자료를 좀 더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가치와 관련해서 조선시대 미인의 기준은 그럼 도대체 어땠을까? 제가 이런 사진과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작자미상의 그림인데 가채를 이렇게 손질하고 있는 여자의 그림입니다. 보시면 되게 풍성한 가채가 아름답죠? 근데 이게 이쁜가? 저는 그냥 좀 고급스러워 보인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되게 너무 불편했을 것 같아요. 약간 글래머러스함을 머리로 표현한 건가? 아무래도 이 여자도 기생인 것 같은데 풍성한 가채를 이렇게 손질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명품이에요, 명품. 그리고 또 조선시대에 이제 또 미인화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것도 되게 풍성한 가채가 구름처럼 가채를 이렇게 이었고 보시면 이게 지금 조선 후기 때 유행하는 짧은 저고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짝 살이 보이죠? 저고리가 매우 짧아요. 그래서 이 저고리가 짧음으로써 좀 살짝 진짜 살이 보이는 이게 이제 조선 후기에 유행했던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저고리 너무 작다. 언니 이게 너무 야하다. 이거 좀 너무 보이는데?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그런 사진도 사실 있었는데 너무 야해서 제가 못 닿았는데 여자가 가슴을 내놓고 다니는 그런 사진들도 구한말에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야기가 많은데 아들 낳은 거를 자랑하기 위해서 내놓았다. 아니면 모유 수유가 편리하기 위해서 그냥 내놨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아들 자랑을 했다는 그게 좀 유력한 게 다 내놓은 게 아니더라고요. 아들을 데리고 있다든지 뭐 그런 여자들이 많이 가슴을 내놓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자,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하게 됐고, 그리고 조선의 미인의 기준 관련된 제가 이렇게 사진을 땄는데요. 요건 좀 사진이 좀 작죠? 보시면 미의 기준 여러분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전주 미인 산홍은 이마가 낮고 가로로 넓으며 눈썹이 높게 붙어. 이 미간이 여기 눈과 눈썹 사이가 이렇게 넓어야 되나 봐요.
지금은 그게 미인 기준은 아닌 것 같은데. 눈두덩이 얇고, 그리고 눈썹과 코끝이 길어 기품이 있어 보여. 여기 코가 길어야 된대. 인중이 짧아서 젊은 인상을 준다. 짧은 인중을 미인으로 봤다고 합니다. 자, 서울미인 낭랑의 얼굴을 보면 볼이 통통하고, 코 허리가 높고, 콧망울과 귓볼이 크고, 왼쪽 어깨가 각이 진 것으로 보아 근골이 발달한 건강 체격이다. 평양미인 계월향의 얼굴을 보면 얼굴이 전체적으로 고구마형, 계란형도 아니고 고구마형이고 길쭉 볼에서 턱으로 급격히 좁아져 턱이 뾰족하고 귓볼이 매우 작은 탤런트 최주와 닮은 편이 이제 평양미인 계월향의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성미인 지선은 눈이 가장 크고 눈썹이 깊고 미간이 넓고 코는 짧고 볼이 약간 뚱뚱해서 아담한 느낌을 준다. 탤런트 송혜교와 닮은 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강릉미인 알선 이마가 높고 미간이 넓으며 눈, 코, 입이 작고 얼굴에 살집이 있으며 전체적으로 서글서글한 인상. 그러니까 각 지역의 지금 미인을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조선시대 미인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단 쌍꺼풀이 없고 눈이 좀 이렇게 가느가느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짝 유혹하는 듯한 눈빛 그리고 눈썹은 반달형. 근데 요즘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눈썹을 일자로 그리죠. 저도 지금 일자로 그린 건데 저는 좀 눈썹이 짝짝이에요. 이쪽 눈이 좀 더 커서 얘가 눈썹이 조금 올라왔어요. 눈썹이 지금 아무래도 좀 짝짝이로 눈이 짝짝이다 보니까 눈썹도 짝짝이로 얘가 좀 올라갔죠. 그래서 제가 잘 이마를 잘 안 까요. 눈썹이 짝짝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할 때 이쪽 눈썹만 올라가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널뛰기를 이쪽만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웃기죠? 그래서 눈썹이 웃기기 때문에 잘 이마를 안 깝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미인의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아무래도 이제 조선시대에는 성리학적인 영향으로 그렇게 여인들이 사치를 부릴 만한 것이 없었어요. 옷도 그렇게 화려하게 입지 않았고 이제 궁궐이라던가 기생이라던가 그런 쪽에서만 옷을 화려하게 비단 뭐 이렇게 뭐 명나라 청나라 비단을 들여와서 입고 그랬지 그냥 일반 여성들에게는 그냥 소박하게 댕기 정도, 꽃신 정도 사치를 부릴 것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가채가 점점 인기를 얻으면서 남들이 한 번 얹었으면 나는 두 번 돌리고 머리를 계속 돌리고 이렇게 화려하게 하다 보니까 가채가 그렇게 조선 후기에 엄청나게 유행을 하게 됐고 영조 때는 너무 사치스럽다 해서 가채 금지령을 내렸다는 거. 제가 이따가 퀴즈 낼 건데요. 정조 때 했던 가채 금지령, 가채 신금사목 요거 이따가 퀴즈 낼게요. 가채를 금지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렇게 벽보를 붙였던 가채 신금사목 뭐 이런 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아무튼 가채가 점점 이제 막 너무 사치스럽고 해가지고 궁궐에서 만들었던 게 바로 뭐냐면 이 떠구지라는 이름의 머리 장식이 있습니다. 떠구지. 요거 우리가 흔히 명성황후 사진에 보면은 이거를 머리 하고 있는 걸 보신 적 있으시죠? 떠구지 머리. 중전이 결혼할 때, 그쵸? 그 왕비가 결혼할 때 요거 머리에다가 이렇게 쓰죠. 요걸 떠구지라고 하는데 이 색깔을 검정으로 하고 오동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머리 모양을 만든 거예요. 이게 오히려 가채보다 훨씬 더 가벼웠다고 합니다.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떠구지가 훨씬 더 가벼워서 실제로 이게 좀 머리 모양처럼 보여서 이걸 사용하기도 했다는데 근데 이 떠구지는 근데 궁궐에서만 주로 사용했지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의 떠구지와 관련된 머리 헤어스타일 사진을 떠왔어요. 자,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모양 조선의 떠구지 머리 꼭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하는 거 화려하게 하는 거 그리고 조선시대 얹은머리 이 얹은머리는 기생들이 이렇게 멋을 한 번 더 돌린 다음에 이 위쪽에 머리 위쪽에 한 번 또 돌리는 가채가 남아돈다는 걸 보여주는 화려함의 절정이죠. 기생들이 많이 했던 얹은머리고요. 이런 가채와 관련된 머리 스타일 한 김에 제가 삼국시대부터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삼국시대의 그 고구려 백제 신라 머리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려 시대의 동수부인 머리는 아까 조선시대에 보여드렸던 떠구지랑 좀 비슷하게 생겼죠. 이거 아마 이렇게 좀 틀 같은 데다가 머리를 감쌌을 거예요. 특이하죠. 그 선녀머리 같아요. 선녀머리.
약간 중국의 영향도 좀 받았고 선녀머리 같이 생겼어요. 두 번째도 토끼인가요? 토끼? 백제시제 쌍황개 머리를 또 요렇게 이거 무슨 옥황상제 옆에서 이렇게 부채질하는 여자들 머리 같아요. 백제시대 쌍황개 머리. 통일신라 때는 이제 선덕여왕에서 나왔던 머리 스타일인데요. 미실 뭐 이런 그런 드라마에도 나왔던 머리인데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막 핀을 꼽습니다. 요즘에도 이렇게 엄마들 한복 입으실 때 미용실에서 머리 하시잖아요. 그런 거 하시면 이렇게 막 머리 화려하게 하고 뭐 꽂고 그러죠. 저도 그래서 오늘 가채 느낌 내려고 요거 가발이에요. 요거는 똥머리 가발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가채랑 비슷한 거죠. 내 머리카락은 아닌데 컬러를 맞춰서 똥머리를 풍성하게 표현하려고 하는 거. 요것도 일종의 이런 게 가채예요. 그래서 가채 종류, 머리 스타일에 대해서 쫙 봤습니다. 조선의 떠구지 머리는 아까 보여드렸고, 아까 제가 첩지머리라고 한 머리 있잖아요. 요거 보여드릴게요. 요 머리는 첩지머리라고 합니다. 사극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앞에 이렇게 한번 첩지를 얹고 뒤에 비녀를 꽂고 비녀 꽂는 부분에만 가채를 아주 약간 돌려가지고 풍성하게 해서 이렇게 비녀를 꽂는 그런 머리를 첩지머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뭐 조선시대 정경부인 어여머리. 이 어여머리는 사극에서 많이 나왔던 머리들이죠. 이게 바로 가채를 얹은. 근데 아무래도 어여머리를 하게 되면은 엄청난 가채가 들어가겠죠. 돈이 많이 들겠죠. 자, 또 가채에 대해서 얘기를 쫙 나눠봤어요. 그러면 조선시대에는 그 무거운 가채를 머리에 얹는다는 것이 그게 아름답고 그게 미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가채를 했다면, 그럼 다른 나라들은 어떤 걸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각 나라의 아름다움의 기준, 그 중에서 가장 아프고 잔인한 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족입니다, 전족. 저는 이거 정말 너무한 것 같아요. 전족은 지금 이렇게 지금 전족을 한 발을 하고 있는 중국 사람인데요. 전족은 5살, 아이가 4살이나 5살 정도 되면은 발을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서 따뜻한 물에 넣는다든지, 그리고 주로 그 뭐를 죽였다 그러다? 사슴인가? 아무튼 그런 동물을 죽인 다음에 그 동물의 피 안에 몸속에 발을 넣었대요. 발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발이 말랑말랑해졌을 때 이 발을 이렇게 엄지만 놔두고 접어요. 지금 엄지만 놔두고 접은 거예요. 그래서 엄지 쪽만 뾰족하게. 요렇게 접은 상태에서 꽁꽁 동여맵니다. 꽁꽁 동여매서 아주 작은 신발을 신겨요. 피가 나고 고름이 나고 너무 아픈 거를 몇 년을 계속 그러다 보면은 그 상황에서 혈액순환이 안 되게 한 상태에서 발을 못 자라게 그렇게 만드는 게 전족이죠. 자, 전족은 일단 신발을 신었을 때는 좀 귀여워 보이긴 해요. 그리고 발이 작으면 작을수록 전족은 처음에는 20cm, 그러다가 이제 15cm로 이제 평균화되어 있고 10cm까지 줄인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족에 대한 것은 이렇게 굽어요. 이렇게 요 뼈가 굽고 이렇게 막 아무튼 발을 보면 이런 식의 모양인데 굽어가지고 저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발이 정말 작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발을 작게 해야지만 뒤뚱뒤뚱 걷는 모습이 섹시하다고도 하고, 그리고 이 발을 작게 해야지만 다리 운동을 안 해서 엉덩이가 풍만해지고 허벅지에 살이 붙고, 조선시대래. 중국에는 그거를 되게 여자가 섹시하다고 생각했대요. 왜지? 발 패티시도 좀 있고, 발이 작고 귀여워서, 뭐, 발 작은 것을 미인의 기준으로 삼았다라는 거. 뭐 그런 설도 있고, 그런 설이 제일 유력하고, 뭐 도망가지 못하게 했다는 설도 있어요. 근데 근데 도망가지 못했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게, 이 전족은 돈 많은 사람들, 돈 많은 부인들이 주로 전족을 했지, 가난한 사람들은 전족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귀족들 부인들, 그런 사람들만 주로 전족을 했고, 이게 전족의 부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굳이 뭐 도망을 못 가게 하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발 패티시와 몸매와 관련된, 전족과 관련해서 제가 사진을 많이 뽑았어요. 신기한 게 많아서. 전족 신발. 그리고 제가 전에 뭐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 그 추나 얘기를 할 때 각 나라별 일본 추나, 그리고 조선의 추나, 중국의 추나 이런 게 또 있는데, 추나는 뭔지 아시죠? 되게 좀 야한 그림. 중국 추나에는 여자들이 다 저렇게 전족을 하고 있어요.
중국 춘화 자체에도 여자의 발을 되게 작고 뾰족하게 표현한 걸 보면 남자들이 이런 작고 뾰족한 요 발에 어느 정도 좀 매력을 느끼지 않았나. 전족의 실제 발입니다. 이게 옆에가 실제 사람 발이고요. 전족을 한 발이에요. 이렇게 발가락들을 문드러지게 해서 너무 괴로운, 전족은 정말 너무 괴로운 풍습인 것 같아요. 여자 입장에서 얼마나 아플까. 그래서 전족은 이렇게 억지로 발을 구겨 놓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휩니다. 뼈 자체도 이렇게 휘고요. 전족에 관한 사진을 다 보여드렸나? 실제 전족을 한 할머니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벗었을 땐 되게 흉물스럽죠. 신발을 신었을 땐 귀엽지만, 그냥 발이 그냥 이렇게 뾰족한 구두 모양으로 돼버렸어. 발가락이 아예 사라져버렸어. 아무튼 이런 중국은 악습으로, 전족은 중국에서 청나라 때부터 뭐 악습 폐지, 전족 폐지, 전족에 대한 폐지는 태평천국 운동인가? 그때 전족을 폐지하자 뭐 그런 것도 할 정도로. 그러면 중국의 전족은 청나라 후기에 이어서, 그나마 청나라 후기에 이어서 이 전족이 없어졌다는 거는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전족의 풍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 중국에는 이런 미의 기준이 여자의 작은 발에 집착했기 때문에 이런 전족의 풍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내가 이거를 보여드린다 깜빡했구나. 아까는 뭐 보여드리려고 했냐면은, 여자에겐 가채, 남자들에게 명품은 블링블링 가끈이었다는 거. 조선시대 가끈. 가끈 보시면요, 사극을 보다 보면은, 진짜 가끈이 되게 이쁜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좀, 성균관 스캔들 그런 데 보면은, 성균관 스캔들에서, 송중기가 되게 막, 미소년 스타일로 나오잖아요. 송중기 이런 갓끈이 블링블링하고 되게 이뻤던 느낌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조상조 실록에서 제가 사진을 땄습니다. 이렇게 웹툰은 한 장면만 이렇게 따는 거는 저작권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잠깐 땄고요. 전족에 대해서 싹 보여드렸어요. 지금도 전족스럽게 여자를 힘들게 하는 바로 요 하이힐이 있죠. 빨간 하이힐. 와, 근데 요즘 키릴이라고 그래가지고 10cm, 15cm 이거 구두를 신고 다니는 애들이 있는데, 저는 요즘 키릴 잘 못 신겠더라고요. 가끔 정말 힐 신지, 저는 평소에는 운동화나 그냥 단화, 로퍼 이런 거 신거든요. 키릴을 신으면 진짜 힘들어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는 막 20살, 20대 초반 이럴 때는 저 키릴을 신고 나이트에 가서 춤을 추고 술을 먹고 저 키리를 신고 뛰어댕겼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땐 젊어서 그렇게 발 아픈지 몰랐는데 요즘은 발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자, 그리고 키릴에 대해서 보여드렸고, 좀 다른 나라의 또 여자들의 그런 유행, 그런 것 몇 개 보여드릴게요. 자, 요것은 무엇이냐. 훌라후프 같이 생겼죠? 자, 치마 밑에 대나무나 나무로 이렇게 살을 만들어서 풍성한 치마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허리를 잘록하게 표현하는 요것이 이름이 크리놀린인데요. 크리놀린. 요거 이따가 퀴즈 내야지. 크리놀린이라고 이렇게 치마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저런 대나무 틀, 이것을 크리놀린이라고 합니다. 요런 것도 유행을 했고, 서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코르셋이죠. 코르셋. 여자의 허리를 좀 너무 과장되게 허리를 싹 이렇게 살이 쫙 이렇게 조인 이 코르셋은요. 이 코르셋도 나무를 이용해서 만들기도 하지만 심지어 코르셋을 나중에는 쇠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딱딱하게. 그래서 이게 장기가 이렇게 좀 꼬이기도 하고, 장기가 위아래로 쏠려서 소화 불량을 일으키고, 심지어 서양에도 코르셋 때문에 호흡 불량으로 죽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더 가는 허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여자의 글래머러스한 가슴, 글래머러스한 엉덩이, 허리는 가는. 이런 게 막 유행해가지고, 옛날에 뭐 비비안리 허리가 몇 인치라고 그랬더라? 18인치라고 그랬나? 주로 여자들이 좀 말랐다 하면은 25인치거든요. 24인치면 되게 마른 거고요. 보통 여자들 평균은 청바지를 한 27 입어요. 27, 26 입어요. 그리고 24, 25 입는 여자들은 되게 마른 여자. 그런데 허리가 18인치면, 웬만한
운동선수들 허벅지 정도. 그래서 이렇게 얇은 허리를 또 이렇게 미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거. 또 15세기에는 머리, 이렇게 눈썹을 그리지 않는, 이마가 넓은 게 유행이어서 눈썹을 그리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모나리자 그림도 이런 영향을 받지 않았나. 그래서 15세기에 눈썹 그리지 않은 그런 사진을 제가 따왔고요. 그리고 뭐 서양과 관련된 거는 이거. 이집트와 관련된 또 이집트 여자들의 미의 기준을 보시면 일단 아이라인. 피라미드 그런 거 보면은 지금의 그 스모키 화장의 시초잖아요. 아이라인을 그렸어요, 눈에다가. 요즘 여자들 그리고 다니는 아이라인하고 좀 비슷하죠? 그리고 눈썹도 되게 진해요. 그리고 이 머리에 뭐를 얹고 있습니다. 이 머리에 뭐 얹고 있는 거냐? 계란 얹고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에 향초뿌리라고 그래가지고, 향기가 나는 향초뿌리라고 요런 거를 머리에다 하고 다녔대요. 그래서 몸에 향기가 나게 그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는. 그래서 이런 뭔가 여자들의 미적인 향기를 내게 하려는 그런 또 표현. 향초뿔. 그리기도 하고, 또 이집트 여자들의 이런 화려한 눈화장. 무섭죠? 보시면, 눈썹 밑에까지 해가지고 눈을 연결해. 가지고, 이런 화려한 화장법. 클레오파트라 이런 화장법. 요런 것들. 아이라인을 그리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이집트 여자들의 그런 미의 기준인 거겠죠. 그리고 저는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일본은 또 덧니를 되게 귀엽다고 생각하잖아요. 일본의 덧니. 일본 연예인 얼굴인데 되게 인기 많은 연예인인데 덧니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일본은 만화를 보더라도 만화에도 덧니가 되게 귀엽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치열이 이렇게 좀 가지런한 여자를 하고 웬만하면 연예인들이 교정을 한다던가 라미네이트를 하죠. 근데 오히려 덧니를 없애는 추세인데 일본은 반대로 덧니를 좋아하고 덧니를 오히려 더 만들어요. 이런 드라큘라 덧니. 그래서 일본의 우리나라에서 쌍꺼풀 수술이 쌍수가 거의 뭐 성형 축에도 못 낄 정도로 너무 흔한 그 수술이 돼버렸죠. 쌍꺼풀 수술을 싸게 하면은 우리나라도 한 50, 60, 비싸게 하면 100만 원, 뭐 이 정도 하잖아요. 일본도 일본의 쌍수라고 할 수 있는 덧니 교정 성형이 있습니다. 보시면요. 그냥 원래 없는 덧니를 이렇게 만들어요. 이빨을 이렇게 해서. 인조 이빨로 라미네이트 같은 거죠. 그리고 양쪽에 만드는 거. 내가 덧니가 있으면 어떨까? 나도 선건니 이렇게 있는데 이 선건니가 뾰족해지는 거겠죠. 덧니가 있으면 덧니를 왜 귀엽게 얘네들이 보냐면 덧니가 인기 있는 이유가 좀 어려 보이고 유아기 귀여워 보인다 이런 것 때문이래요. 자, 일본은 턱이 작은 민족이라 덧니 인구가 원래 많고요. 보편적인 것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덧니가 미관상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불완전한 것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한다고. 그 덧니 자체가 최고의 불완전한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턱뼈가 약해서 부드러운 음식을 많이 먹고 덧니가 난 고귀한 신분층을 동경했기 때문에 덧니가 나면은 좀 귀족이다. 이런 인식이 있었대요. 이해 불가. 우리나라는 교정하는 게 그 부의 상징인데, 그리고 덧니는 이가 빠지고 나는 시기에 어림, 젊음, 귀여움 뭐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덧니가 있으면 이를 드러내지 않고 웃지 않기 때문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등에서 덧니가 귀여움의 상징이 됐고, 또한 치아 교정 비용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엄청나게 비싸고 교정에 대한 거부감이 있대요. 그래서 일본은 오히려 덧니를 되게 귀엽게 생각했다는 거. 저로선 이해가 안 되지만 실제로 일본 연예인들 보면은요, 이 치아 상태가 되게 이상한 연예인들이 많아요. 그리고 덧니가 상상 초월이야. 되게 이상한 덧니 사진을 내가 떼왔는데, 어딨지? 잠깐만요. 그게 없어졌나? 야. 막 이빨 안에 이빨이 또 있어. 여기 있다. 이 사람 개그맨인데요. 보시면요. 이 안에 이가 또 있어. 이중 이빨이야. 이가 두열이에요. 이런 경우가 일본에 되게 많대요. 이빨 안에 이빨이 또 있어. 난리 났어. 이 치열 봐. 이거 밥 어떻게 먹어?
근데 이런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확실히 턱이 좀 좁대요. 유전적으로. 그래서 더 심하게 덧니가 난다는 거. 이거 어떻게 교정해? 이거 뽑고 심어야 될 것 같아. 근데 이런 게, 그런, 뭐, 개그맨들, 연예인들, 심지어 아나운서까지 치아가 되게 정신없이 막, 특히 R&E는 난리나. 막, 정신없이 나와 있는 저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보통은 수술을 하는데, 일본은 그냥 그거 자체가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그걸 귀엽게 생각하고 막 그런다는 거. 예, 아무튼 그래서 이런 일본에는 또 덧니가 미적으로 귀엽고 이쁘다고 생각한다는 거 특이하다. 뭐 이런 건 뭐 다른 나라들도 되게 많은데요. 다른 나라에서 뭐 요런 거 극단적인 경우는 이런 거 목이 길면은 미의 기준이라고 그래서 보르네오 원주민인데요. 목에다가 이거 TV에서 많이 보셨죠? 이게 2년인가 1년에 한 번씩 이 링을 하나씩 추가하죠. 링을 추가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길게. 제가 그때 어디서 들은 바로는, 이 원주민이 목이 긴 게 이제 미인인데, 여자가 만약에 바람을 피길 경우에는 요 목에다가 한 걸 싹 한 번에 딱 뜯어버린대요. 그래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한다고. 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뭐 요것도 있고, 아마존의 눈물에 나왔던 이 여기 입술에다가 턱인가? 입술에다가 이렇게 뭐 뼈 박는 거, 동그란 거 박는 거. 근데 그것도 사진 퍼올라다가 너무 무서운 거야. 너무 징그러워서 그럼 뺐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뭐 끼는 거. 입술이 이게 벌렁벌렁해요. 뽀뚜루인가요? 그것도 그게 이쁘다고. 그것도 이쁘다고 이제 특이한. 아무튼 각 나라의 여러 가지 미의 기준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요런 사진도 보았는데, 사진이 되게 크게 보이네요. 이거 힐이에요. 이게, 잘리는데, 구두입니다, 이게. 이거를, 줄었을 때 같이 줄게 바꿔야 되는데, 이게 왜 바뀌었지? 잠깐만. 보기 모드를, 잠깐만. 꽉 차게 보기. 됐다. 이렇게 보기 모드를 바꿔야지. 자, 보시면요. 구두인데 요렇게 높이 이게 초핀이라는 또 외국에서 이제 유행했던 구두인데 이거 신고도 심지어 춤을 추기도 했다는 거. 뭐 그런 구두도 있습니다. 캠을 꺼버렸어. EX를 눌러야 되는데 캠을 꺼버렸어. 슉. 잠깐만요. 슉. 오늘 채팅창에서 살쪘다는 얘기가. 우리나라의 좀 지금의 미의 기준은 마른 여자를 좀 선호하고 마르고 가슴 크고 그런 여자를 선호하죠. 제가 요즘에 팔뚝살이 좀 쪘어요. 통통해졌죠, 요즘에. 자, 뭐 거의 다 보여드린 것 같고, 가채 사진 보여줄 때 이거 보여주려고 따왔는데, 레이디 가가가 한 가채 패션. 레이디 가가는 염색을 해서 투톤으로 가채를 표현했어요. 우리나라의 가채를 표현한. 역시, 그래서 레이디 가가 가채. 레이디 가가의 가채도 보여드렸고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 나라의 미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